이 배경은 경제학에서 비주류 이론인 MMT들이 정치인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풀었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팬데믹 동안 돈을 푼 게 성공적인 실험이다. 물가가 오른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중국과 아마존 효과 덕분에 물가가 상승하지 않았는데 원유 가격이 오르고 공급망 충격이 오니까 풀어놓은 화폐까지 역할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똑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바이든 공약 1호가 ESG거든요. 환경 공약이에요. 예전에는 원유를 생산할 때 증산하라고 하고 생산하는데 보조금을 줬어요. 그래서 텍사스의 세일오일 기업들이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생산했지만 지금은 그때처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규제를 풀어서 석유를 더 풀어라 이야기를 하고 오펙을 가서 석유를 증산해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해결책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국가 부채가 높든 말든 무조건 돈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언론들이 있었어요. 그게 MMT의 배경인데 그렇게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쏙 들어갔죠. 그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언론과 실험주의 학자들이 지들 마음대로 저지르고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찍어준 사람들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만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죠. 기본적인 경제학을 공부해야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광기의 실수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버핏은 옳았습니다. 워렌 버핏이 MMT를 비판한 적이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책처럼 초인플레이션은 유발한다. 정체도 알 수 없는 댄저존, 위험지대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앞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제 CPI 발표되고 시장 충격이 커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이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유튜브를 찾아봐도 이 사태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은 그 잘못된 사회주의자들의 헛선동에 낚이지 않길 바랍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민주주의와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이 무능해지길 바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영원히 가난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친절한 말투로 사이비 교주처럼 팜플렛을 줍니다. 네가 힘든 건 쟤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쟤들을 없애면 그 고통이 없어질 거야. 물론 권력은 내가 질 거고 내가 거기에 앞장설 테니까 나를 당선시켜줘 라는 식으로요. 그렇게 권력을 추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정부가 모두 정치, 경제, 군사를 장악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회주의자들이 최근에 민 경제 이론이 있어요. MMT예요. 사회주의를 그대로 하자고 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MMT 같은 돈을 무작정 뿌려라 라고 하는 저 이론이 원래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안에 있으면서 하던 말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안 뿌리는 게 아니다. 의지가 없어서 안 뿌리는 거다. 그걸 뿌렸을 때 생기는 초인플레이션, 베네수엘라 같은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MMT가 주류 정치에 진출했었어요. 2년 동안. 지금은 쏙 들어갔거든요. 자본주의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이익으로 얻은 재화와 물자, 혜택 같은 걸 자유롭게 누립니다. 특히나 SNS 같은 거죠. 자본주의에서 가능한 규모의 경제의 산물인 인터넷과 세계화의 산물인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온 커피를 손에 들고 카페에서 마르크스를 찬양합니다. 한국에도 마르크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세계화 신자유주의가 사회주의 이상국가 중 하나인 소련을 망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계화 신자유주의를 매우 싫어합니다. 이제 탈세계화가 이루어져서 한 국가에서 모든 걸 생산할 수 없던 시절로 다시 블록화돼서 돌아가니까 당연하게 여기면서 싸게 얻을 수 있었던 거를 경험해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보고 사회주의자들의 저 간악한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슬그머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민 편인 척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논리라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게 시장 논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수요 파괴를 막기 위해 지금 정부와 대기업이 인플레이션이 대중에게 바로 오는 충격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정도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를 제대로 체감을 늦게 하는 거예요. 댐처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해버리면은 그냥 다 죽자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고, 정부 같은 경우도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는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입을 닥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회적 손실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닥쳤지만 미국은 닥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예요. GDP 1위인 실리콘밸리가 민주당 지지이며 민주당 지지 언론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능력을 키우고 도전하라기보다 탓을 하라고 만듭니다. 이게 선한 거라고 판단을 흐트립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다. 정부는 돈을 마음껏 뿌려야 된다. 국가 부채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는 말이었는데 MMT가 이게 된다고 말해주는 이론이에요. 주류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경제학적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생긴 게 지금 인플레이션입니다. 국가 부채가 높아 금리를 급격히 올려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 슬그머니 지금 시점에선 서민과 육체 노동자들 편에 서서 임금을 올려줘야 하며 이 사태는 저 자본가들이 탐욕스러워서 저지른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지금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그 시간대별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곳이 없어서 제가 말합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다음에 이런 비슷한 게 나올 때 이것들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MMT에 관련돼서 경제학자들과 경영자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통화량이 너무 많다. MMT가 주류 정치권에 도입되는 걸 적극 반대해 왔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진보 언론들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탐욕스러운 것이라며 공격했습니다. 정확히는 진보 언론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말은 사실 그대로일 뿐입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사회주의자 두 명이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버니 샌더스고요. 버니 샌더스의 캠프 출신인 오카시오 코르테스라는 사회주의자도 있습니다. 아예 미국의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을 사회주의화 돼야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있는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대선 주자죠. MMT를 적극 주장한 게 저 두 사람입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같은 경우는 한국 화장품을 쓰고 트위치와 롤을 하면서 세계화의 혜택을 받고 자본주의의 규모의 경제 혜택을 받으면서 그걸 기반으로 홍보 활동을 합니다. 미국의 GDP 1위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는 오바마의 텃밭이었고 당연히 민주당 지지였습니다. 동과 친민주당 언론까지 다 있고 친민주당이 아니면 차별주의자 낙인을 찍으면서 폭격을 가해왔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이든은 저 사회주의자 지지표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경제학에서 모두 MMT를 반대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비주류 이론이다. 이 이론이 뭐냐? 국가 부채와 무관하게 아무리 돈을 뿌려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론이었습니다.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융에 돈이 들어가고 아마존과 중국 효과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돈을 뿌려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론이었습니다. 그간 금융자산으로 들어갔던 돈은 연준의 0% 금리였습니다. 주가가 올라간 배경이었죠. 그런데 팬데믹을 시기로 소규모 사업장, 개인들, 경제 재앙을 개선해야 됐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감당하고 개인에게 돈을 뿌립니다. 돈을 제대로 뿌렸던 기관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은행을 통해서 돈을 뿌린 거랑 정부를 통해서 돈을 뿌린 게 있어요.
2009년 이후 금융자산 양적 완화로 갑니다. 서브프라임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양적 완화는 여러 은퇴연금을 제공하고 주가 상승을 이루면서 공유경제와 플랫폼으로 저물가를 유지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게 된 배경이 이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스타트업을 유행시켜 콩고물을 받아먹게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각국의 경제를 디지털화하는 것도 이 배경에 일어났고 우리가 많은 혁신을 겪을 수 있는 것도 이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팬데믹 이후부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돈을 직접 줄 수밖에 없었어요. 소규모 경제상들이 전부 망했기 때문에. 즉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돈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금융정책으로 회사를 살려서 돈을 뿌렸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사람들한테 실물 경기에 돈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금융이 아니라. 오바마 시절에는 이거의 양적 완화로 갑니다. 통화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어요. 중앙은행이 주인공이 됐죠. 사실상 거시경제 플러스 미시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정상적인 범죄였습니다. 바이든은 MMT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앙은행을 통해서 금융자산 쪽에 통화를 푸는 게 아니라 실물 경기에 사람들에게 직접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면서 정부 재정으로 재정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주류 경제학이 반대하고 MMT는 주류 경제학 자체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툭 까놓고 말해서 기축통화국에서 대놓고 인플레이션 조세를 한 겁니다. 인플레이션 조세가 뭐냐? 홍선대원군이 상평통보를 찍어내면서 경복궁을 복구를 했어요. 상평통보 화폐 가격이 확 떨어지죠. 사실상 그 짓거리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난 2년 동안 했다고요. 팬데믹 시기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했는데 그럼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중단했어야 되는데 그걸 더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게 지금의 상태입니다. 미국의 M1 통화량입니다. 단 2년간 발행한 화폐가 지난 100년간 발행한 화폐보다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축통화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총부채 300%를 넘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이거 자체는 실제 소상공인 경제가 작살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류 경제학에 속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끝내지 않고 끝까지 더 갔습니다. 지금같이 초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질 거란 건 이미 모두 예측을 했습니다. 높아진 국가 부채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하면 정부가 감당해야 될 부채가 커지니까. 물론 인플레이션과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데 과연 그게 수요가 유지가 될까부터 궁금하게 생각을 해야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진 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상은 평소에 국채를 갚아뒀다가 돈을 아껴두고 외국의 이런 공급량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 돈을 써줘야 됩니다. 대부분 국가는 지금 대응을 이걸 못하고 있어요. 한국도 이 이론은 진보 정치권의 선택을 받았고 진보 언론들이 재생산했습니다. 균형 재정은 틀렸다. 경제 위기에는 뭐 MNT를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국가 부채의 신기루에 꽁꽁 묶인 한국, 대한민국 국가 부채 후손들이 갚아야 된다고 갚아야지. 국가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도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MMT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가 높아가지고 재정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더하면 경제를 꺾어놔야 돼요. 경제가 연착륙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침체해서 심장 마사지를 해야 돼요. 한번 죽였다가. 그 기간 동안 반대하는 언론도 있었지만 모두 헛소리 취급을 하면서 부도덕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특히 기업인이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면 표적이 되고 공격을 받았어요. 미국이 저 정도인데 한국은 작살이 났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마찬가지고 당연히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심했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경고한 언론들이나 사람들은 꼭 있었다는 거예요. MMT는 머스크만 반대했다고 착각하는데 머스크만 반대한 게 아닙니다. 주류 경제학자가 다 반대하고 머스크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도 반대했습니다. 이걸 찬성한 건 레이 달리오와 일부 월가 사람들 그리고 사회주의자를 지지하는 표를 가져오는 사람들 정도만 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 2019년에 미친 소리라고 했고 버핏 같은 경우 2019년에 좌파 정책처럼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우리는 위험지대에 갈 필요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때 책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도 벌고 경고도 하고
지금 시기에 책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페이크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페이크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이랑 실제 돈이 나오는 자산을 가져라. 그냥 가격이 확 올라가는 그런 자산,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배당금을 주고 부동산도 수익 부동산, 그냥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하는 말이. 2021년 10월 그리고 2021년 10월 워렌 버핏, 앨런 머스크 그 외 여러 투자자들과 비즈니스 리더들이 전부 인플레이션이 신호가 지금 심각하게 오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경고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2019년에서부터. 이들은 대부분 부자들입니다. 유튜브에조차도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랜드 카돈. 하는 말도 똑같아요. 캐시 플로우. 실제 돈이 나오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파이프라인. 지금 가격 올라가는 거 그런 거 따라가지고 막 사는 거 아니다. 보통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사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배당금이 창출이 되고 부동산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게 아니라 수익이 창출되는 실제 수익이 창출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여러 투자자들이 말해왔어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라. 주식시장에 이렇게 경고가 많았던 2021년 10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열심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MMT를 선택한 진보주의자나 사회주의자를 무한히 지지하면서도 주식 이득을 보려고 광기에 휩쓸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을 찍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 경고가 언제부터 됐다? 2019년부터 됐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MMT는 쓰레기다. 파월도 반대했습니다. 그럼 누가 MMT를 옹호했을까요? 사회주의자와 이 MMT를 주장한 스테파니 컬튼 그리고 바이든이 이걸 선택했습니다. 스테파니 컬튼 2019년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의 수석 경제 고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자 표를 가져와야 되는 바이든의 태스크포스 팀에 합류합니다. 한국도 저 사람의 책을 발행하고 이야기하면서 반응합니다. 세상을 바꿀 좋은 적자 사용 설명서. 그리고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어요. 적자라는 미신을 죽이기 위해 바이러스가 필요하다. 팬데믹 기간 동안 열심히 돈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환영한다라는 대사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이것까지 합쳐서 문제를 키웠어요. 인플레이션의 시작점을 보면 반응은 2021년 4월부터 왔어요. 2019년부터 법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다들 경고를 했지만 팬데믹이 나와서 어쩔 수가 없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늦은 건 아니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인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바이든은 2021년 3월 1조 9천억 부양책을 상원에 통과시킵니다. 자, 5차까지가 트럼프예요. 트럼프까지 부양책을 통과시켰는데 6차에 한 방에 다시 1조 9천억을 통과시킵니다. 2021년 5월에는 슈퍼 예산안 6조 달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1년 8월에는 7차 부양책 3조 5천억 달러 인프라 예산안을 상원에 통과시켰습니다. 자, 2021년 8월 테이퍼링이 조속하게 필요하다고 다들 압력을 붓고 있었는데 5.4%도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거든요. 8%가 위험 수준이니까. 그런데 무시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도 인플레를 키웠는데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복지 예산안을 추진했습니다. 6.2%대였거든요. 이때도 괜찮았어요. 근데 바이든이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4일 우크라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7.5% 상태의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2022년 1월 인플레에 관련돼서 폭스뉴스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멍청한 개새끼라는 걸 목소리가 쓱 나와가지고 이슈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 7%대였어요. 2022년 2월 바이든 이미 전쟁 전이었지만 인플레이션 7.5%였는데 일자리 회복 때문에 미국이 강해졌다면서 그랬습니다. 2022년 3월 7.9%의 인플레이션입니다. 바이든은 푸틴 탓을 합니다. 그리고 월가는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든 탓이라고. 경제학자나 월가나 바로 이거 망한다라고 말을 잘 안 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한테 괜히 압박만 받고 언론에 포함만 받지. 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험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2022년 4월 인플레이션 8.5%에 도달합니다. 전쟁 전에 이미 7.5%였거든요. 그런데
푸틴 탓을 계속합니다. 빡친 오바마가 이 말을 합니다. 푸틴 탓 그만하고 인플레이션 반드시 잡아라. 2022년 5월 바이든 갑자기 일자리를 열심히 늘려야 된다. 예산안 통과시켜놓고 일자리 줄어도 인플레 과제가 최우선이다. 라면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MMT는 어디에 갔을까요? 2022년 2월까지 MMT였는데 사라졌습니다. 1년 바짝 해보고. 지난 2019년부터 전 경제학자, 글로벌 경영자, 월가, 사회주의 반대 정치인 모두 반대를 했으나 바이든과 사회주의 정치인과 MMT 학자들과 진보 언론들과 극렬 지지자들은 이걸 밀어붙였고, 정확히 따지면 극렬 지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지지하는 사람들, 덮어놓고 찍어주고 모르고 찍어주는 사람들이 이걸 밀어붙였고, 우리는 모두 이걸 감당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안 찍어주고도. 이걸 반대했더라도. 2019년부터 이렇게 경고를 해왔는데 당연히 자기들이 경고를 했으니까 사회에 필요한 걸 경고하면서 자신도 대비를 했겠죠. 경영 같은 경우는 한번 판단을 잘못하면 그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특히나 예민합니다. 근데 대중은 특히 정치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시하다 못해 이걸 비판하며 언론과 함께 포화를 하면서 악인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판을 끝까지 막아냅니다. 경제적 사고가 은근히 원인 불명으로 나오는 이유가 때문입니다. 이 사태가 일어나면 사이비 교주가 휴거가 실패하면 신이 우리를 끝까지 구해줬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앙이 강화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았어. 40년 전을 볼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일 때 오일 쇼크와 달러 환매로 이 현상이 나왔지만 독재자 킬러라고 불리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통계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유지하도록 끌었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경영자들과 경제학자들은 그 범인 당사자를 찝지 않아요. 근데 그걸 머스크가 합니다. 원래 사이가 바이든이라 안 좋긴 하지만 이거 네 놈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경고를 했어요. 돈 많고 찍어내면 베네수엘라 꼴이 난다. 그런데 이전의 경영자들은 이 방법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머스크는 그냥 바이든 자체를 공격했어요. 야,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미친 짓을 미친 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입니다. 입을 닥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회적 손실의 대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산의 증발하는 건 당연해요. 통화정책에 있었던 자산과 재정정책으로 촉발된 버블 붕괴가 동시에 될 겁니다. 두 번째, 수요 파괴. 금리를 많이 못 올리게 될 겁니다. 정부 같은 경우 재정위기가 오기 때문에 아예 돈을 못 쓰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요를 파괴할 겁니다. 여러분도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이 국가를 붕괴시킬까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 수요를 파괴할까요? 결국 이 상황에서는 그 사회주의자들이 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했던 그것들이 서민에게 그대로 책임을 지게끔 전달이 돼서 이 수요가 파괴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빈곤층으로 다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공급량이 증가돼야 돼요. 이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충분한 공급이 들어오면 돼요. 근데 공급량을 지금은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건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게 계속 유지된 게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좋은 혜택을 받았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새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주의자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과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사실이면 입을 닥치게 만드는 극렬 지지자들이 만든 이 불행, 이제 겪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한 척 내려와서 다시 사회주의라는 풍교를 포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자기가 고통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인 척 내려와서 나에게 표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소시오패스들을 어찌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휘말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들에게 피해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부패한 보수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면서 무능한 진보는 재앙을 일으켜서 선한 척 친절한 척 하는 이 소시오패스들.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하지 않고 지지한 대가입니다. 정치인과 정당은 지지하면은 거만해집니다. 권력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꿀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경제, 금융, 경영 그리고 반대 정치 진영들이 경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일으킨 다음 그 문제를 일으킨 이유는 저 반대한 사람들 때문이다. 이 MMT를 반대한 사람들 때문이다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만들어낸 건 저 소시오패스들이 만들어냈다는 거. 그렇게 오랜 기간 경제학자, 경영자, 월가 그리고 반대 정치인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은 다시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는 저 경영자, 경제학자, 사업가 반대한 애들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이 소시오패스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교훈으로. 다음에 또 이런 게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가 되었을 때 탑 경영자들처럼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경고하면서 스스로도 행동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위기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장합니다. 부자들이나 탑 경영자들이 월가 위기 때마다 더 버는 이유 중 하나는 미친 짓이 일인지 알고 조심하고 최대한 미리 준비해 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심지어 경고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를 정치로 바라보는 태도로 판단을 잃어버린 게 대중입니다. 경제는 숫자이고 별도의 세계인데 경제를 정치로 바라봅니다. 경제는 정치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게 사회주의자는 굴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능력해지게끔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문제를 자기들이 만들고 어려움을 공감하는 척 자신들이 한 일을 숨길 겁니다.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은 현명해지고 그 기회를 살리고 주변 사람들만은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지지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고 판단의 대상입니다. 경제는 정치가 아닙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기록입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생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탐욕스러운 자본가나 경영자나 혹은 푸틴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전쟁 전에 이미 인플레이션이 7.5%였고 2019년부터 계속 인플레이션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한번 하고 가야 된다. 버블을 한번 떨어뜨리고 가야 된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기억하고 저 소시오패스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비 종교에 이미 깊게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남고 더 크게 성공하고 나중에 아닌 사람들만 벗어날 수 있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 됩니다. 원한을 가지기보다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위기 때는요. 저 같은 경우도 저런 경고를 통해서 좀 더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